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 아니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지역별 혹은 업종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서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저임금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시간급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88년도에 처음으로 제조업에서,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 있으니까 좀 떨어지는 기업은 460원, 2군 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480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업종별이라기보다는 그냥 1군, 2군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경쟁력이 좀 높은 데는 높게, 낮은 데는 낮게 책정해서 시작했고요. 2022년 현재 9,160원이네요. 네. 상승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전 정권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중위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값에 우리나라 40세 전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고 50등이 그게 중위임금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평균 한 40대는 2,900, 3천만 원쯤 되고요. 모든 사업 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 포함하면 2,400만 원, 월 20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위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 65% 정도 됩니다. 65%. 그러니까 50등 하는 100명 중에서 50등 하는 사람에 대비 최저임금이 65%니까 이게 일본보다 2002년 이후에 낮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일본은 이게 대개 한 50%대 이하로 유지가 되거든요.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면 그 다음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한국은 2016년에 50%를 넘겨서 59%, 65%. 65%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간값의 65%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받는 직원보다도 더 수입이 적다. 그래서 절대로 저기를 하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2시간, 3시간 잘라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불안정한 고용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5%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하고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나라가 워낙 규모가 작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프랑스 실업률이 거의 20%대 육박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초창기 88년도에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지만 그 후에 이제 34년 동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냥 정부에서 정해진 그 법률이 있죠. 그 결의위원이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늘 결정되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받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웬만한 나라, 중동의 석유 부국에 취업하는 것보다 한국에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임금이나 이런 수준이 높다. 더군다나 또 우리는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의료 수준까지 굉장히 우리 국민하고 동일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로 취업하려 한다. 이게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의 고용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34년 동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서울과 지방, 같은 지방이라도 지방과 또 시골,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이 서로 달라서,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 최저임금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얘기는 그게 사람이 차별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현재 우리나라 그 노동법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보면 차등화는 가능하게끔 법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27명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용하는 사람,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최저임금이 워낙 임금이 높으니까 최저임금 상관이 없죠. 이게 다 한계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예민하지, 대기업의 임금이 뭐 연봉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갖고 얘기할 건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만 고민하지 않았고 이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차등 적용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15표, 11표, 15대 11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은 여전히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어떤 뭐 특정한 정치적인 이해 집단을 떠나서 서울과 지방이 동일해야 된다. 전자업종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전자업종은 되게 호황이죠. 근데 가죽을 만드는 가죽 공장하고가 최저임금이 같아야 된다. 참 그렇지 않아요? 수익성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경영하는 사람,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급여를 받는 우리 직원들 입장한테 물어봤더니 사람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어려운 일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OECD 국가가 35개국인가 37개국인가 그런데 그 OECD 국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가 15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듯이 그냥 최저임금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차등 적용하는 나라가 보면 지역별로 구별하는 나라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여기는 정말 뭐 지역별로 거의 주별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연방정부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연방국가고 넓은 나라죠. 국토가.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태국, 필리핀 다 우리나라보다 한 5배 이상 면적을 갖고 있는 대국들이죠. 면적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이건 아마 직종별까지도 구별하는, 지역별로도 나누고 직종별로도 나누는 나라는 일본. 일본은 큰 카테고리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생활 수준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다시 그 그룹 안에서도 각 지역별 안에서도 다시 직종별로 또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협의로 직종별로 또 다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땅이 넓은 나라, 그러니까 요 좁은 나라는, 여기는 벨기에나 스위스는 워낙 자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도 나누고 직종도 나누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볼 것 같으면 지역별로 이제 주별로 나눠볼 것 같으면 연방정부에서는 7.25달러 정도를 주장을 하는데, 와이오밍이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5.15달러로 최저 수준이고요. 가장 이제 뭐 경제가 활발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3불, 워싱턴 DC는 15불, 뉴욕주가 어떻게 나오나요? 뉴욕이 다 10불 이상 이제 높게 나오죠. 뉴욕이 12.5불. 그러니까 중부의 좀 이렇게 농업 지역 이런 데는 좀 낮게 나오죠. 아무래도 저기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쪽은 좀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의 이제 차등이 있는데, 약간은 아니죠. 2배 이상 나죠. 와이오밍이나 캘리포니아를 비교해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데, 업종별로 나눠서 농업이나 화훼 같은 건 이제 농업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수, 그러니까 저기 높게 나눌 기계, 그러니까 금융하고 시계 제조업이나 뭐 패션 이런 데 하는데 하고 농업이나 화훼업을 같이 묶어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농업과 화훼업은 좀 최저시급을 따로 만드는. 우리나라 농업도 지금 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시골에 영농 인구가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이제 작물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수확을 할 때
이제 고용을 할 때 최저시급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도 농업이나 화해업 같은 게 좀 특별하게 하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시급이 나이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그래서 시급이 올라가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시급이 좀 낮더라도 비숙련이다 아니면 또 파트타임일 수도 있으니까 그 시급을 좀 낮게 책정을 하고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가족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시급이 점점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연령별 차등을 또 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하게 그냥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도 있지만 각국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급이나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정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노조의 입장과 경영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협상 테이블에 자영업자 대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노조예요. 자영업도 사실은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사업주인데 별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28%가 자영업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의 어려움을 지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 입장을 조금씩 헤아려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재밌는 거는 지역별로는 4개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도시, 뭐 그냥 초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업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 주중인 가고시마는 761엔, 도쿄 같은 경우는 985엔으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다시 여기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은 협상을 통해서 다시 나누는데 도쿄의 뭐 철강업 같은 경우는 941엔이지만 미야자키 같은 데는 육광업에서는 687엔으로 또 낮게도 정한다.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차등, 지역별 차등도 있지만 같은 그 체인, 덮밥 체인인데 요시노야라는 체인점에서도 도쿄와 가고시마는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게 이제 물가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체인 내에서도 세븐일레븐에서도 차이가 있고 택배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이런 유도리가 있죠.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런 게 없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다가 보니까 고용 인구가 자영업에서 한계선에 있는 그런 업종에서 고용을 줄이고 전부 이제 가족들이 하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된다. 좀 고용주의 입장도 그러니까 한계 기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고용주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한 최저임금의 등급별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해 당사자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이런 게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핑백 지수를 보면 일본이 3.84달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비슷하네요. 미국이 이제 5.3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정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네, 정치에서. 정치가 이제 뭐 누가 국회의원하고 누가 대통령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여야 노사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정해야죠. 목소리 큰 사람 얘기, 양극단의 얘기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 많죠. 우리도 좀 고민을 하고 올해는 좀 이렇게 지역이든 아니면 직능별이든 아니면 그 전체 업종의 수익성이든 그런 걸 따져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주말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